안녕하세요. 용현닭입니다. 오늘은 까라솔 밭흙에서 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밭흙에서 키워서 분갈을 해놓은 까라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자구를 많이 달고 있죠. 이 아이는 까라솔을 적심해서 밭흙에 삽목을 했던 아이인데요. 까라솔을 빨리 성장을 시키면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밭흙에 삽목을 했습니다. 자구가 난 것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자구를 많이 달고 있지요. 저도 까라솔을 많이 키워봤지만 이렇게 자구를 스스로 많이 키우는 아이는 처음 봅니다. 뺑뺑 둘러 자구를 품고 있는 아이가 정말 신기하기까지 하네요. 이 아이는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빨리 성장을 시키려고 밭흙에 심어 놓았더니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면서 예쁜 짓을 하고 있네요. 이쪽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먼저 보신 것보다는 조금 적게 알을 품고 있지만 그런대로 자구를 품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모두 밭흙에서 자구를 품고 있던 아이들을 분에 옮겨 심어 놓은 아이들입니다. 옆에 아이들도 볼까요? 이 아이는 자구가 외목대로 크는 게 아니고 한 몸에서 여러 개가 나와서 군생으로 크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군생으로 크면서 자구를 많이 달고 크고 있네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군생으로 크고 있고요. 이렇듯 아이들이 전부 외목으로 크는 것이 아니고 자구를 달거나 군생으로 크고 있네요. 외목으로 크는 아이는 하나도 없네요. 저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품고 자라줄 줄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품고 자라주니 대견할 뿐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 잘 키우면서 외목대에서 가지가 나무처럼 퍼져나가서 풍성하고 멋진 까라솔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밭흙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밭흙은 거름도 하고 비료도 주면서 채소들을 키우기 때문에 밭흙에는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영양분이 많다 보니 자구도 많이 생산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배합토 만들 때 상토나 영양흙들은 조금 섞고 물빠짐이 좋으라고 마사나 폴라이트 등을 많이 섞어서 키우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밭흙은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많을 뿐더러 물마름도 빠른 편이라 저 같은 경우는 배합토 만들 때 영양분도 많고 물마름도 좋은 밭흙을 어느 정도 넣어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밭흙만 써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이나 저는 밭흙이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우지만 여러분들은 밭흙을 구할 수도 없고 또 구한다 하더라도 밭흙을 사용 안 해봤으니 걱정이 돼서 밭흙은 사용을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육이 처음 키우면서 상토, 마사, 펄라이트 등을 섞어서 키워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면서 다육이에게 좋은 영양분이 많은 것들을 섞어서 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육이들도 좋은 영양흙을 만들어 키워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큰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 삼아 까라솔 아닌 다른 아이들도 밭에서 키워보니까 건강하게 성장도 잘하면서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밭에다 심어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자구를 많이 달고 이렇듯 잘 크고 있네요. 까라솔은 꼬집기나 적심을 통해서 자구를 유도하는 게 대부분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꼬집기도 적심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면서 자라는 겁니다. 이 아이 더 커지면서 풍성하게 외목대로 크면서 분재식으로 가지도 많이 퍼지면서 풍성하게 자라길 기대해 봅니다. 까라솔을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합식을 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꼬집기도 하고 적심도 해서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죠. 요새는 까라솔을 외목대로 키우면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심도 해주고 꼬집기도 해주면서 외목대 수용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자구를 만들고 외목대로 또는 자연 군생으로 자라주는 아이들을 보니
외목대로 키우면서 꼬집기나 적심을 안 해도 바특이나 영양 상태를 좋게 하면 스스로 자구를 많이 만들면서 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바특을 많이 섞어서 분갈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여러 개를 합식을 하고 꼬집기도 해서 키우는 아이들인데요. 여러 개를 키우면서 외목대로 만들다 보니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외목대 만들기도 쉽지가 않네요. 여기는 외목대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개를 합식한 상태라 꼬집기나 적심을 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키우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까라솔은 여름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봄, 가을보다는 그리 예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을에 물들면 정말 예뻐지겠죠? 이 아이들은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서 단독으로 키우는 아이들인데요. 더 풍성하게 키우려고 봄에 꼬집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밑에 있던 잎장들은 자구가 난 아이들을 잘 자라라고 잘라주었더니 볼품이 없네요. 그리고 직광에 새로 난 잎들이 탄 자국도 보이고요. 이 아이는 작년에 꼬집기를 해서 키우는 아이인데요. 올해는 꼬집기를 안 하고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목대가 아주 실하게 잘 크고 있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올 가을에는 꼬집기를 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봄과 가을 꼬집기는 어떻게 틀릴까요? 봄에 꼬집기를 하면 성장이 잘 되기 때문에 아이들 목대가 길게 자라고요. 가을에 꼬집기를 하면 목대가 길게 옷자라지 않고 목대가 굵어지면서 자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대를 굵게 키우고 싶으시면 가을에 꼬집기 하면 좋겠죠? 이번에는 바특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화분으로 옮겨준 아이들보다는 좀 작은 편인데도 이렇게 자구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자구를 많이 품고 있죠. 이 아이들도 잘 키우면은 멋진 수영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거의 자구를 다 달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아이, 이 아이만 자구를 못 달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구들을 다 달고 이렇게 크고 있네요. 이렇게 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저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자구를 스스로 키우는 아이들 보면서 많이 놀라는 편입니다. 아이들 영양이 좋아서 그런가요? 자구들 너무 잘 달고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는 작은 수연을 밭에다 이렇게 심어 놓았더니 아이가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지금 화분에는 작은 수연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아직도 별로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흑계리인데요. 흑계리도 밭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아주 많이 컸습니다. 밭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까라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까라솔은 에어늄 속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에어늄 속은 대부분 얼굴을 예쁜 꽃 모양을 하고 크는 아이들이죠. 까라솔은 동용다육입니다.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죠. 봄이나 가을에 해를 많이 보여주면 잎장이 물들면서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봄에 직광에 내놓으실 때는 서서히 적응 시기를 거쳐야 화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 직광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꼬집기나 적심은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 하시면 좋습니다. 물 주는 방법은 잎이 쪼글거리면 물을 흠뻑 주셔도 되고요. 저면 관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거의 물을 안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잎이 쪼글거린다면 약간의 물을 주셔도 되겠죠.
까라솔은 에어니엄 속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다육이들보다는 조금씩 자주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까라솔 꼬집기와 적심 부분은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까라솔이 밭흙에서 스스로 자구를 내면서 예쁘게 크는 모습과 까라솔 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현 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